우리나라 국내에 마약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제가 단언하는 이유는 지금 북한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북한 꽤 살만한 나라가 됐어요. 물론 최근에 트럼프가 경제 제재를 취해서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북한이 꽤 잘 살게 됐어. 그 돈이 다 어디서 왔는데 남한에서 갔어요. 남한에서 간 돈 때문에 북한이 꽤 잘 먹고 잘 사는, 물론 여기서는 평양 기준이에요. 된 나라가 됐다고.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산 마약을 소비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다? 우리나라에는 마약쟁이들이 존나게 많다. 자, 그래서 마약을 이제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것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게 엠번방 사건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버닝썬 사건하고도 당연히 연결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다크웹을 이용해서. 다크웹을 이용하기 때문에 엠번방과 버닝썬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크웹을 쓰는 사람들이,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크웹 쓰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다크웹 어떻게 쓰는지. 다크웹을 들어가면 당연히 무기거래, 비트코인, 그 다음에 마약, 인신매매, 뭐 장기매매 등등이 움직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밖에 인터넷 마약 유통 방법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중국, 동남아 등을 통해 마약을 들여온 후 판매하는 방식이 많았다. 그런데 인터넷 마약상은 엠번방, 버닝썬 기억하십시오. 통해 북한산 필로폰, 대마초, 엑스터시, 케타민, 스페셜 K 등을 판매하며 서울 지역은 주문 후 30분에서 2시간 안에, 지방권은 KTX 배송 등을 통해 하루 이내로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해 유통 시간이 빨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북한산 마약이 많이 돕니다. 자, 그러면 북한산 마약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북한산 마약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약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라 해서 제가 북한 애들을 접촉해서 어이 동무 저한테 마약 좀 주시라 이렇게 하면 쟤들이 마약을 줄까요? 안 주지. 왜? 내가 맨날 방송에 나와서 빨갱이 김정은 돼지 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마약권, 그 판매권을 줄까? 이권, 그 다음에 보안을 요구하는 건데 절대 안 주죠. 그래서 북한산 마약은 누가 취급하느냐? 탈북자들, 조선족,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좌파 새끼들입니다. 얘네들이 마약을 관리해요. 깡패들도 좌파 깡패들 있어요. 예를 들어 전라도 깡패들. 전라도 깡패들은 김대중 순상님을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애들 잘 만져요. 어차피 마약 루트는 북한에서 중국을 거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직접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보통 서해안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따라서 전라도가 많이 쓰이겠죠. 우리나라 좌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강남 좌파들이 왜 생겼겠어요? 쟤네들이 어디서 그런 돈들이 생겼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마약으로 판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금융투자하고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번 거예요. 지금도 부동산 때려잡겠다는 휘늉을 하면서 오늘도 뉴스 봤더니 부동산값 다 폭등시켜버렸대. 그게 쟤네들이 목적이야. 뭐 택시도 횡설수설 40대 기사 신고로 마약 투약 들통했다는데 이것도 보세요. 광주. 저게 설마 경기도 광주겠어요? 전라도 광주지. 에? 전라도 지역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마약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10,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마약 수사의 예산은 감소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아니 우리나라에 북한산 마약이 들어오고 지금 북한산 마약이 증가했어요. 북한산 마약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안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뭘 해야 되죠? 대공수사 업무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북한으로부터 불법 마약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찾아서 색출해서 잡아내야 되거든. 왜 안 잡아? 이걸 경찰한테 넘겼네. 대공수사권을. 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니, 전라도 경찰이 전라도 깡패를 과연 잡을까? 안 잡겠지. 응? 어이구 형님 하고, 응? 끝나고 나면은 성접대에, 응? 향응을 제공하고 돈 갖다 바치고 할 텐데, 그런 돈에 빠져 있는 경찰들이 무슨 수로 이 깡패들을 잡겠어요? 마약 사범하고 경찰은 한패 아니야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이게 공식화되는 거 아닙니까? 응? 괜히 국정원으로부터 대공 업무를 뺏어가지고 경찰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마약 사업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제는 국가의 정보기관을 붙잡고서 대놓고 마약 사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정 국정원장님. 어? 대북송금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응?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에 아까 그래프 보여주세요. 마약 수사 예산은 줄이고 있어요. 아니 마약 사용기 증가하는데 왜 법무부에서 수사하는 예산은 줄여? 그리고 국정원은 왜 대공 업무를 없애버려? 그리고 왜 지금 이번에 공수처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약화시켜버렸죠? 그거 왜 그래? 응? 대북 지금 송금하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 강화. 그렇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권력 강화예요. 그렇죠? 근데 국정원장은 왜 권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이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감투를 쓰면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케이스니까. 근데 박지원은 왜 국정원 원장이 돼갖고 국정원을 왜 해체시키려고 그러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를 보면서도 지금도 제 방송을 감시하는 좌파들이 문재인을 비호하고 나를 극렬한 극우주의자로 본다면 그 새끼는 쟤네들과 한통속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고 우리나라에 구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약이 퍼지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해요. 자, 그리고 이 마약이 퍼지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그림이 잘 보이려나? 법이 흐지부지예요. 징역 3년 미만이 36, 38, 34%고 1년 미만이 16%, 뭐 16.1, 14.2, 집행유예가 36%, 35%, 40%예요. 어? 마약을 유통하다 걸리거나 잡혀서 쓰다 걸려도 법 자체가 솜방망입니다. 저거 왜 저렇게 했을까요? 응? 마약을 쓰는 자와 유통하는 게 걸렸으면은 아니 중국 같은 데는 총살시킨다면서요. 우리나라는 왜 마약사범에 대해서 저렇게 관대할까요? 왜 그럴까? 소위 얘기한 김일성 장학생. 김일성 장학생이 뭐 하는 애들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근무하는 애들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이런 애들이 법을 왜 마약에 관련돼서 솜방망이로 만들었을까? 김일성 장학생이잖아. 북한으로부터 돈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을 도와줘야겠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지요? 마약. 어디다 판매하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산 마약을 소비해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쓰이는 소비시장이니 우리나라에서 마약사범들에게 엄벌을 처하면 안 되겠죠? 솜방망이를 취해야 마약 사범들이나 마약을 쓰는 놈들이나 뭐 감옥 한번 갔다 오지 뭐 집행유예 하면 되지. 특히 부자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잘 쓰면 집행유예 되잖아요. 아니면 형량을 1년 미만으로 한다면 집행유예로 빼돌린다던가 많잖아 방법은. 그러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젠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됐으니 뭐 이제 더 난리치겠네. 그리고 이 마약이 왜 위험하냐면 마약이 퍼지는 경로를 보십시오. 아는 사람을 통해 퍼집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퍼지는 거는 11%예요. 다 19% 애인, 직장 동료 23%, 친구나 선후배가 41% 해갖고 거의 압도적으로 한 75% 가까이가 지인에 의해서 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마약은 불법이니까. 그래서 마약이
한번 퍼지면요, 그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친척 이런 쪽으로 해서 퍼집니다. 예?